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올립니다. 제가 요즘 이제 경매를 좀 시작을 했고요. 공부한 거는 이제 뭐 경매, 공매, MPL 이렇게 있어요. 그 최근에 마지막에 이제까지 공부했던 게 이제 MPL이었고, 간단하게 이제 MPL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저희가 만약에 아파트 같은 거 이제 매입할 때 은행을 끼잖아요, 대출을. 네, 근데 뭐 매달 매달 그러면 이제 이자가 발생하겠죠. 뭐 매달 매달 이자만 내든 아니면은 뭐 원금이랑 같이 상환을 하든 할 텐데, 이게 3개월 이상 만약에 연체가 되면은 이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넘어가요. 분리가 돼요. 그럼 은행은 이거를 유동화회사로 넘겨요. 이 부실채권을. 유동화회사를 AMC라고 하고, 이 채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이제 AM이라고 해요. 그럼 저 같은 이제 이런 업을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동화회사랑 이제 전화를 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 근저당권을 좀 싸게 할인을 받아서 매입을 하고 싶다고. 거래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그 거래는 보통 뭐 론세일이 있고, 채무인수 방식이 있고, 사후정산이 있고, 뭐 대의변제도 있고, 뭐 GPL도 있고, 거기서 또 출구 방식도 다양해요. 일단 론세일은 대부법인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론세일 같은 경우는 출구 방식이 뭐 배당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재매각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유입,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대신 이제 사후정산이나 채무인수는 무조건 유입이에요. 무조건 낙찰이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선택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동화 회사 그 채권마다 거래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거래하는 방식에 따라서 거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제가 유동화 회사랑 진짜 통화 많이 해봤어요, 근래. 하루에도 한 대여섯 군데 통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거래가. 보통 MPL은 상가나 뭐 땅, 이제 이런 물건들은 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제가 원하는 이제 물건은 주거였어요, 주거. 저는 이제 아파트를 주로 좀 알아봤는데, 아파트 거래가 좀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경매가 진행되고 제3자가 낙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채권행사 권리금액이 다 회수가 돼요, 대부분 아파트는. 그러다 보니까 유동화 회사에서 굳이 개인한테 그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괜히 이 물건을 할인을 해주면서까지 개인한테 굳이 매각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 A 물건을 살 때 제가 득을 보려면 할인을 받아야 돼요, 그 물건의 금액을. 그래야지 저한테 득이 있으니까. 근데 유동화 회사에서는 어차피 경매가 진행돼서 누군가 낙찰을 받더라도 채권행사 권리금액이 다 회수가 되니까 굳이 개인한테 매각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채권행사 권리금액은 이제 원금 플러스 연체 이자예요. 근데 주변에 MPL로 주거를 계약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은 연말에 거래를 했던지 아니면은 1+1으로 거래를 했던지 이거예요. 저희가 마트에 가면 1+1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매 물건도. A 물건이 좋고 B 물건이 약간 떨어져요, 질이. 그럼 이제 유동화 회사에서 너 A 물건 매입하고 싶으면은 B 물건까지 가져가야 돼, 1+1으로. 그럼 내가 이거 매각해줄게, 거래할게, 이런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제 연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뭐냐면, 연초에 부실 채권율을 좀 줄이려면 연말에 이제 개인한테도 팔아가지고 부실 채권율을 줄여야 되니까 파는 거예요, 이제 개인들한테. 이런 경우 이제 개인들한테도 매각이 좀 이루어져요. 개인 채권은 이제 뭐냐, 어떻게 접촉을 하냐면, 제가 원하는 물건지 위치랑 물건을 찾은 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다 파악을 해요. 그 등기부등본 상에 1순위나 아니면 2순위 근저당권만 찾는 거예요, 안전하게. 다 배당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들. 그런 다음에 거기 채권자 보면 밑에 주소지가 있어요. 그 주소지에 이제 다 우편을 보내는 거야. 나 네 이거 채권 내가 매입하고 싶다, 나한테 팔아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회신율이 높진 않아요. 거의 한 없어, 회신 오는 게. 근데 제가 정말로 좀 마음에 드는 물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파트인데 거기가 거래가가 보통 한 11억 하는 아파트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거 경매를 집어넣은 거예요. 개인 근저당권인데 물건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준 거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채권 최고 금액이 6억이더라고요. 원금은 계산을 해보니까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 금액이기 때문에 원금은 아니에요. 보통 1금융권이 120%, 2금융권이 130%, 그 다음부터 쭉쭉 이제 올라가는데, 보통 개인 근저당권은 한 140%, 150%, 160%까지도 잡아요. 그 뒷자리가 맞아 떨어지면 나눠서 그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채권 최고 금액이 6억이었고, 계산을 다 해보니까 딱
150%에서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뒷자리가 4억인 거예요. 보니까 4억에 150%면 6억이니까 그 물건지를 좀 취해보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막 찾아봤는데 그 등기부등본상에 주소지가 땅인 거예요. 그냥 맨 땅. 갖고 그 맨 땅 주변에 빌라들의 이제 뭐 1층에 이제 상가들 같은데 이제 뭐 이렇게 전화번호들 있잖아요. 뭐 옷가게도 있고 뭐 세탁소도 있고 아니면 저기에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거기에도 뭐 부동산 적혀 있었고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번호를 한 4군데 따가지고 전화를 다 했어요. 김땡땡이라고 아냐 했더니 다 모른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옷가게 여자분이었는데 아주머니였는데 제가 김땡땡을 아냐고 하니까 안 돼요. 무슨 일이네요. 제가 이런 상황으로 이분이랑 좀 연락을 취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줄 수 있냐 했더니 알겠다고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하고 나서 한 5분 뒤에 연락처가 왔어요. 문자로 보니까 이제 왠지 그 채권자랑 통화를 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지금 찾는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이제 걸었죠. 전화를 했더니 이제 저한테 뭐 어디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가 경기도 광주였어요. 경기도 광주에 가가지고 미팅을 했어요. 그분이랑.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동산은 아닌데 살짝 좀 뭐 토지 개발해가지고 이제 뭐 건물 올리는 이런 부동산이 약간 좀 이상했어요. 좀 분위기는. 다 회장님이야. 제가 만났던 분도 회장님이고 막 중간중간 저랑 미팅을 하는데 다른 분들 오시는 분들도 다 회장님이래. 다 회장이야 그냥. 막 중간에 한번 막 일반 손님이 와서 여기 뭐 물건 보러 왔는데 하니까 그냥 내보내시더라고. 이런 물건 안 한다고 자기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좀 미팅을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또 그것도 협상이 이제 진행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도 막 저한테 젊은 나이에 뭐 경매를 한다 뭐 한다 막 말씀하시고 그분 나이대가 한 저희 아버지 뻘 되더라고. 근데 막 저한테 막 약간 좀 경매를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막 말씀하시는데 좀 아닌 부분도 많았고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해서 뭐 계약서 다시 쓰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한 번 더 전화를 취해볼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도 채권을 팔 의향이 없냐. 근데 그거는 맞았어요. 그거 채권 최고 금액은 6억이 맞았고 4억에서 150% 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당연히 원금에서 한 10% 할인받아갖고 매입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럼 원금에서 10%면은 4억짜리니까 4천만 원 까면은 3억 6천이잖아요. 3억 6천이면 내가 매입할 생각이 있다라는 저는 밝혔고 이사를 그분은 안 된다. 4억 원금에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가 더 받아야 된다. 예,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는 내가 계약을 안 한다. 나한테 너무 메리트가 없다 해가지고 그냥 미팅만 하고 끝났어요. 그래갖고 개인 근저당권도 접촉하기가 되게 쉽진 않아요. 이게 날마다 법원에 경매를 입찰하러 맨날 갔었어요. 쉬는 날은 오전에 가가지고 항상 입찰을 했는데 거의 폐찰이었어요. 항상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차이로 항상 폐찰되더라고. 근데 저는 제가 이게 뭐 매입을 해가지고 제가 뭐 소유할 것도 아니고 저는 단타로 매매 사업자로 단기로 매도를 할 건데 저는 지금 막 그렇게 낙찰 받아 가시는 분들 금액에서는 낙찰을 받을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건강보험료도 1년 동안 내야 되고 차 떼고 포 떼고 나면은 내가 경매를 낙찰 받고 한 3개월에서 4개월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3, 4개월을 돈이 묶이면서 이 정도 금액만 제가 수익을 가져가는 거는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쓰는 금액에서는 항상 폐찰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번 폐찰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힘들더라고. 경매도 하는 게. 그러는 와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입찰을 갔던 게 경기도 안산 물건이었어요. 안산지법원 가가지고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영상이 지금 차 안에서 찍다가 갑자기 밖에 나와 있는 영상이 나오는데 영상이 지금 잘렸어요. 중간에 갑자기 차 안에서 영상이. 근데 이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그 중간 부분만 좀 따로 지금 올리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입찰을 했던 게 안산지법이었고 가서 입찰을 했는데 이제 폐찰이 된 거죠. 저희가 옛날 경매할 때 그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랑 또 단톡방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도 또 폐찰했어요 하고 올렸는데 그 안산지법에 또 한 분이 계셨어요. 저희 지인분이, 저희 경매 같이 하신 지금 지인분이. 그래갖고 자기도 지금 법원에 있다고 인사자료 해가지고 이제 입구에서 기다렸죠 뭐. 그래서 같이 좀 식사 좀 하려고 했는데 그분 또 서울에 임장 가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때 공매 물건을 하나 주셨어요, 저한테. 공매는 거의 접하지 않았어서 거의 하질 않아요, 공매는. 왜냐면 좀 경매 대비 좀 찾아야 될 것도 많고 제가 할 일이 많아요. 경매는 경매 정보지에 한 80%가 나와 있는데 공매는 정보지에 거의 한 20%밖에 안 나와 있어요. 거의 스스로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경매하시는 분들이 공매를 잘 하진 않아요. 지금 산책 중이에요, 걔. 가자. 그 경매랑 공매는 점유자를 내보내야 할 때 방식이 달라요. 경매는 이제 인도 명령이 가능하고 안에 점유자가 있더라도 인도 명령이 가능해요. 인도 명령. 예. 갖고 인도 명령을 이제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하면은 보통 3주에서 한 달 안에 판결문이 나와요. 강제 집행. 근데 공매는 인도 명령이 아니고 명도 소송해야 돼요. 명도 소송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도 걸려요. 강제 집행을 받을 수 있는 판결문을 받는 데까지.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1년 동안 내 돈이 묶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매의 단점이에요. 대신 장점은 경매처럼 법원에 안 가도 돼요. 핸드폰으로도 입찰할 수 있어요. 집에서. 예, 그리고 되게 유찰이 되면은 다음 회차 기일이 굉장히 빨라요. 3일, 4일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파악을 해봤더니 유찰 5번이나 유찰이 되고 멈춰 있어요. 딱 멈춰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예, 제가 봤을 땐 그건 채권 금액의 지금 마지노선, 은행의 마지노선이에요. 그 금액은 여기에서 더 낮아졌을 때 누군가 낙찰을 받아가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딱 그 금액에 멈춰 놓은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렇게까지 떨어졌냐 했더니 대항력 여지가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말은 즉 아까 말한 명도 소송. 예. 명도 소송 6개월에서 1년짜리를 할 수도 있다.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예. 골치 아플 거 뻔하거든. 근데 이제 거기에 또 하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또 있어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거는 부동산처럼 그냥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보니까 지금 이걸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교보신탁이고 실채권자는 새마을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전화번호가 신탁사가 있길래 교보신탁에 전화를 했죠. 그래갖고 이거 지금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냐고 이제 물어봤고 그 담당자가 채권자랑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더니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대신 채권자랑 직접 통화를 해봐야 된다.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명도 소송이 진짜 진행 중이다. 예. 그래서 소송 수계를 받아야 된다. 네가. 그래서 이거는 네가 채권자랑 연락을 다이렉트로 해봐라.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땡땡땡 차장님 번호를 주더라고요. 안산에.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아가지고 통화를 했더니 전화 통화는 어렵대요 이게. 그래갖고 직접 방문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안산 물건지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그 지금 공매 물건지가 제가 며칠 전에 그 지금 안산 법원에서 폐차했을 때 그 물건지랑 30m도 안 떨어진 위치에 있던 물건이에요. 지금 공매 물건이. 근데 제가 거기에서 좀 그날 좀 되게 짜증이 많이 났던 게 뭐냐면 보통 1000에서 1500만원 사이에서 폐차를 할 때는 기분이 별로 안 나빠요. 근데 그 안산 물건은 제가 240 얼마였어요. 폐차란 차입금이. 그날 2등 했어요 제가. 그래갖고 그날은 진짜 열이 받더라고요. 막 짜증이 나고. 예. 금액 차이가 너무 근소하게 폐차를 당하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물건지랑 30m도 안 되는 위치에 똑같은 또 다른 빌라였어요. 그 공매 물건은. 나중에 파악해보니 이 지금 경매로 폐차된 물건보다 훨씬 더 좋아요. 예, 위에 다락도 있고. 근데 대신 명도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리스크였어요 지금. 그래갖고 제가 새마을금고 통화를 하고 미팅을 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 중이고 어떤 상태고 대항력 여지가 있는 임차인은 누구냐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래갖고 대항력 여지가 있는 임차인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30대 여성분이었고 지금 그 집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고 지금 소송 단계는
명도 소송 진행 중이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진행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또 안 사실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또 2차로 또 진행 중이에요. 그 이유는 보니까 1차로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개고를 했더니 채무자 겸 소유자인 여자애가 있어야 되는데 제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엄마 아빠 둘 중에 누구 뭐 있겠죠. 보니까 아빠인 것 같아. 두 번째는 왜냐면 지금 전입세대 열람을 제가 떼어서 보니까 신땡땡이라는 여자가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채무자분 엄마인 것 같아. 아마 그 사람이랑 따님은 아마 첫 번째 점유금지 이전 가처분이 들어갔을 거고, 문을 땄더니 남자가 또 있으니까 그분이 아마 아버지인 것 같고, 그분이 이제 두 번째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또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고 이런 상태다. 그래갖고 대략 설명을 다 듣고 이제 집에 와서 진짜 일주일 동안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예. 경매는 계속 폐차를 당하고, 이 공매 물건을 봤는데 물건은 상당히 좋고 리스크는 있었어요. 지금 불법적인 게 약간. 근데 그게 이제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진 않더 있더라고요. 떼보니까 살짝 불안하긴 해요 지금도.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 동안 막 신탁사도 맨날 전화하고, 그 지금 새마을금고 차장님이랑도 맨날 통화를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신탁사는 진짜 그냥 부동산이에요. 도장 찍는 역할밖에 안 해. 아무것도 몰라.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도움이 1도 안 되고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지금 채권자예요. 왜냐면 채권자는 자기네 빨리 부실채권을 털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되게 협조적이에요. 제가 아까운 게 조금만 더 할인을 해볼 걸. 왜 할인을 좀 더 해달라는 말을 안 했을까라는 지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매입한 금액 조건이 나쁘진 않아요. 예. 고민하다가 신탁사에 매수 의향서를 보냈고, 신탁사에서 서류를 검토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아서 제가 4월 초에 계약금을 걸러 교보 신탁사를 갔습니다. 위치는 신논현역에 교보타워 있잖아요. 교보문고 입구 지하에 그 건물이에요. 그 건물에 7층이랑 8층을 교보 신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가서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도 다 훑어보고 했는데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계약서가 어차피 낙찰을 받아도 다 낙찰자 책임이에요. 모든 게 다 책임져야 돼. 이제 안에 어떤 리스크를 알고는 하지만 이게 종이 한 5장에 다 막 하나부터 10까지 다 네 책임이래. 건축물 대장이 안 맞아도 네 책임, 평수가 달라도 네 책임, 다 그냥 다 내 책임이야. 예? 이제 우리 책임은 없이 도장 찍는 순간 이런 거예요, 내용이. 근데 뭐 그거 있다고 뭐 안 할 순 없잖아요. 응? 이게 뭐 쉬운 물건이었으면 이미 끝났죠. 거래가 어렵고 뭔가 좀 고달픈 물건이니까 지금까지 이제 유찰이 됐던 물건이겠죠. 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저한테 온 거죠 뭐.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걸고 잔금은 5월 8일. 근데 좀 잔금 날짜를 훨씬 앞당겼어요. 왜냐면 좀 제가 빨리 소유권이 넘어와야 뭐 내용 증명도 보내고 뭐 찾아가서 협상을 하든 나가라고 하든 뭐가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아무튼 진행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고 제가 경매, 공매, MPL을 다 지금 계속 훑어보고 있고요. 좀 진행하고 있는 거는 공매권 하나, 그리고 며칠 전에 GPL도 하나 지금 거래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거는 제가 직접 하진 않았고요. 저 아버지 연결해줘가지고 근저당권 1순위로 잡고, 그분이 이제 차용을 원해가지고 부동산 1순위로 근저당 잡아주는 조건으로 얼마를 차용해줬고, 연이자 15%로 설정해가지고 계약한 게 하나 있어요. 또 두 건이 좀 진행 중이고, 요즘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쉬는 날도 진짜 한 번도 지금 쉰 적이 없어요, 제대로. 오늘도 지금 쉬는 날이지만 지금 사방팔 돌아다니고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갖고 이제 저는 커피 일을 이제 완전 줄일 예정이고요. 지금 회사 측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주에 2번밖에 안 나가고요. 나머지는 온리 지금 이제 경매에 쏟으려고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상은 뭐 MPL이 됐든 경매가 됐든 공매가 됐든 시작하는 과정이랑 마무리 짓는 것까지 좀 내용을 좀 요약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집도 또 이사를 가야 돼요. 이제 이번에는 더 이상 저도 단독주택 생활을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예,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저희 지금 개들은 다른 보금자리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월 임대료를 내고 개들이 있을 만한 장소를 만들었고, 원래 개들을 다 지금 보내려고 했어요. 저희 모임 다른 쪽에. 근데 제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이게 거의 한 10살 때부터 시작한 건데 3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갖고 뭐 여건이 되면은 경매 계속 하면서 계속 주변 땅도 알아보고 있고, 아예 매입을 하려고 적당한 사이즈에. 그래가지고 뭐 기를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좀 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뭐 저처럼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한도 내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고, 어차피 저도 지금 한 사이클은 돌려봐야 돼요. 한 사이클이 돌아야지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그리고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봐야 또 그만큼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수 물건들도 좀 해봐야지 내가 이런 상황에 좀 고비를 넘기는 것도 알 수 있고. 일단 다음 영상이 아마 그 집을 들어가서 그 집을 촬영하는 영상이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지금 언제 찍을 수 있을지 몰라요. 무서워. 약간 안 나간다고 할까봐 그것도 무섭고, 안에 개 파니까봐 무서워 지금. 바퀴벌레 있을까봐도 무섭고. 그래갖고 아무튼 최대한 영상을 이제 그동안 거의 안 올렸었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일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나 둘씩 계속 올려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좀 약간 버벅거리는 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걸 뭘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내뱉는 거라서 계속 약간 버벅거리고 더듬거리고 막 좀 꼬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어느 정도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다 좀 일정은 다 소화를 했고, 이제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